안녕하세요, 지라르입니다. 영화를 통해 보는 연애 심리. 오늘은 영화를 통해 배워보는 연애 심리를 기획해 왔습니다. 사랑의 기술과 같이 좋은 책도 있지만, 물론 저는 그 책을 좋은 책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책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나마 현실 같은 로맨스 영화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첫 영화로 어떤 영화를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 끝에 첫 영화면 첫사랑과 관련된 영화가 좋을 것 같다,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 건축학개론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려고 이 영화를 예전에 보고 다시 봤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상상만 해도 힘들더라. 하지만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장면 디테일하게 언급을 할 거라 스포는 당연히 있고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이제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포할 것도 뭐 없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 그리고 스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치 않으셔도 꾹 참고 보셔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를 앞서 영화 얘기를 할 때 국중 이름이 아닌 배우 이름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배우분의 성함을 막 얘기할 건데 다소 무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한가인이 한 건축사의 팀장으로 있는 엄태웅을 찾아옵니다. 이 둘은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지금 처음 본 것 같고, 이 기간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정도로 보여요. 한가인이 엄태웅을 찾아온 까닭은 제주도에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엄태웅이 싫다고 하지만 뭐 어찌저찌 해서 그 일을 맡게 됩니다. 둘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의 근황을 묻는데, 엄태웅이 첫사랑이었던 한가인에게 약 15년 만에 묻는 질문이, 결혼했어? 언제 했어? 남편 직업은? 의사야? 무슨 과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호구조사를 받게 되면 유쾌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엄태웅은 이어 말합니다. 아니, 비싼 강남에 사시는 사모님이 왜 굳이 구석진 제주도에 집을 짓냐? 그 말에 한가인은 애둘러서 공기가 좋잖아 라고 말해요. 엄태웅은 남편 돈 잘 버는구나. 공기 좋은데 집 뚝딱 짓고. 투기야? 영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보기 힘들었어. 첫사랑인 한가인에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반말하는 사이지만 한가인은 고객이잖아요. 돈을 들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건 아니지 않나? 누가 고객에게 투기입니까?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가인은 그 말을 듣고 너 말 되게 예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차에 타려고 가방에서 차키를 찾고 있는데 차키와 휴대폰을 두고 와서 엄태웅이 갖다 줘요. 아니 집 짓는 이유를 알아야 너에게 맞는 집을 지을 거 아니야. 이미 말 실수를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메꾸긴 했네요, 말 실수를. 그 말을 들은 한가인은 살짝 기분이 풀어지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장면이 넘어갑니다. 엄태웅이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이 집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약간 과장을 좀 더 한다면, 여기 사이드 세이프를 고려해 플렉서블하게 디자인해봤어. 중정 스페이스를 보이드하게 배치해 스페이스가 다이내믹해지지.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공간을 꾸며봤고 피타고라스 방식을 통해 문을 지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태웅이 이제 예전에 같은 건축가 개론 수업을 들어서 이런 걸까 싶기도 했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한가인은 음대였고 교양으로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 거야. 이게 모를 걸 알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굿해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어요. 누가 고객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고. 이런 문제가 많은 설명에 한가인은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다 영어야? 영어만 짓니? 한가인 최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 디자인이면 좋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 그래도 옷은 예뻤어. 넥타이는 별로였지만. 내 설계가 이 넥타이 같았구나. 그 말에 한가인이 웃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인 고준이도 웃어요. 고준이가 웃다가 묻습니다. 아니, 둘이 대학 때 어떻게 만났어요? 같은 과도 아니고. 소개팅이라도 했나?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하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대학 신입생 시절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영화는 과거 장면으로 넘어가고 한가인은 수지로, 엄태웅은 이재훈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김희성 배우가 교수로 나오네요. 교수가 숙제를 주며 이렇게 말해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과거 장면이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쓰레기라고 평가되는 유연석 배우가 나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 국중평가예요. 유연석 배우님, 제가 미스터 션샤인 정말 재밌게 봤고요. 사랑의 이해 볼 예정입니다. 유연석 배우가 나오는데, 유연석 배우가 여기서 쓰레기라고 평가받지만 저는
이 말에 반만 동의합니다. 여자 한정 쓰레기, 감옥에 가도 변명할 여지 없는 그런 쓰레기지만 남자 한정으로는 신, 킹갓 제너럴 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영화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재훈 옆에 같은 과로 보이는 친구는 그 DP에서 조석봉 역할로 열연하신 조연철 배우 분이시네요. 이재훈 친구 조석봉이 유연석에게 선배 밥 사주세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수지가 유연석에게 인사를 하고 가요. 유연석은 수지가 자기 방송과 후배고 음대 다닌다고 이재훈과 조석봉에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이재훈 친구 조석봉은 왜 음대인데 건축과 수업을 들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그 개론 수업은 탁과생들도 많이 들어. 그래서 물이 좋아. 라고 유연석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연석이 선배로서 칙칙한 공대생에게 주는 최고의 꿀팁이죠. 그러니까 남자 한정 좋은 사람이야. 장면이 넘어가고 이재훈은 아까 동네 관찰하라는 과제를 받았으니까 사진기를 들고 여기저기 찍고 있는데 그걸 우연히 본 수지가 말을 걸어요. 그리고 이 둘은 같이 걷기는 하지만 수지가 앞장서고 이재훈이 쭈뼛쭈뼛하며 두 걸음 정도 물러나 걷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재훈은 이 동네에 쭉 살아왔고 수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대학 때문에 이사 온 것 같아요. 이 둘은 걷다가 어느 집의 대문을 보고 이재훈이 여기 아무도 안 산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수지는 이 집에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여기 이쁘다 이러고 있고 이재훈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해요. 이 장면에서 수지와 이재훈의 어떤 성격 차이가 좀 보여지죠. 수지가 이게 마루 같은데 앉으려고 할 때 이재훈이 좀 지저분하니까 가방에서 자기 이름과 학번이 적힌 노트를 꺼내서 그 마루 위에 올려놔요. 수지 앉으라고. 근데 수지가 그 노트를 보고 잠깐 웃으며 앉습니다. 아마 학번을 보니까 나랑 같은 학번이고 그러면 동갑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서로 존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말을 깝니다. 앉아. 이재훈은 수지의 말에 앉는데 바로 옆에 앉지는 못하고 수지와 이재훈 사이에 기둥을 두고 앉아요. 근데 음대가 건축학개론을 왜 들어요? 내 음대인 거 어떻게 알았어? 연석이 형에게 들었어요. 살짝? 얼핏? 살짝 들은 건 뭐고 얼핏 들은 건 뭐야? 우리 이렇게 하자. 난 건축가가 아니고 이 동네도 잘 모르고 넌 건축가고 이 동네 오래 살았잖아. 우리 숙제를 같이 하는 게 어때? 그럼 공평하지? 그 말을 들은 이재훈은 뭐가 공평한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 말을 듣는다면 야 이게 뭐가 공평한 거야? 공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이 어딨어? 아무리 수지 너가 이쁘다고 해도 이게 뭐가 공평한 거야? 너에게 너무 안 좋은 조건이 아니야? 너는 나랑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는 게 어디야? 라고 해야죠. 이재훈도 그런 의미로 뭐가 공평한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 설마 진짜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을 했겠어? 설마. 에이. 수지는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게 뭐가 공평한 거야? 라고 애둘러 거절을 당하니까 우리 동갑이니까 말로 차. 라고 대화 주제를 빠르게 바꿉니다. 둘은 이제 가까워지고 이재훈은 수지랑 같이 숙제할 생각에 자기의 필살 옷을 꺼내서 엄마에게 급하게 좀 빨아달라고 하고 안 바르던 무스도 머리에 바릅니다. 근데 실패해서 머리를 다시 감아요. 이재훈과 수지는 둘이 같이 만나서 건축학 개론, 그러니까 동네를 둘러보는 숙제를 위해 같이 돌아다닙니다. 위에서 보면 이 동네가 다 보이는 한 건물 옥상에서 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지가 CD 플레이어를 꺼내고 지금은 CD 플레이어가 없죠. 수지가 이어폰 한쪽을 이재훈에게 주면서 그 유명한 기억의 습작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의 뒷모습과 함께 하늘로 카메라가 전환되면서 엄태웅이 있는 시절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런저런 장면이 나오다가 다시 엄태웅은 이재훈이 됩니다. 연석이 형 방에 이재훈과 이재훈 친구 조석봉이 들어와서 과제를 하고 있고 근데 유연석의 방이 대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기타도 있고 가지런히 CD가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CD 전용으로 제작된 어떤 진열대에 나열이 되어 있고 당시 90년도일 텐데 컴퓨터도 있고 대화를 들어보니 연석이 형은 차도 있어요. 보통 부잣집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훈이 연석이 형의 컴퓨터를 보고 새로 샀냐 물어봅니다. 연석이 형은 펜티엄의 하드가 1기가면 1000메가? 와 평생을 써도 못 쓰겠다 라는 아주 기절초풍한 대화를 나누고 옆에 친구 조석봉은 그 연석이 형 침대에서 여자 스타킹을 발견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유연석, 이재훈, 조석봉이 함께 그 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연석이 형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사준 것도 고마운데 탕수육까지 사준 거는 진짜 남자 한정 킹갓 연석이 형 짱. 나도 연석이 형과 같은 센파이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연석이 형이 여자는 일단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고
업고 침대에 눕혀. 끝. 이런 쓰레기 멘트를 날립니다. 연석이 형 쓰레기. 이재훈이 연석이 형을 보고 수지랑 같은 방송 반이니까 서클 재밌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너 수지 알지? 몰라요? 왜 그때 인사 안 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조석봉이 그 예쁜 그 친구 이재훈이 이 악물고 걔 이뻐? 난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연석이 형이 야, 수지 정도면 괜찮지. 걔가 아직 화장을 안 해서 그러는데 2학년 되면 확 예뻐져.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꿀팁이죠. 확 예뻐지니까 다른 남자들이 꼬일 거고 그러면 1학년 때 잡아야 된다. 연석이 형 짱. 옆에 있던 조석봉이 아, 그러면 그 스타킹이 수지 거구나. 하니까 이재훈이 야! 하고 화를 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단무지 좀 아껴 먹어. 이럽니다. 화는 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정면 돌파하기는 무서우니까 소심하고 열등감 있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애꿎은데 화를 내면 그 사람은 뭔 죄야. 다음 장면은 이재훈과 수지가 아까 그 빈집에서 화분에 꽃을 심는 장면이에요. 화분에 꽃을 심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재훈이가 연석이 형 집 갔는데 되게 좋더라. 넌 가본 적 있어? 수지는 살짝 올라간 톤으로 아니, 내가 거길 왜 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는 그 당시 수지가 뭐 어려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너 연석이 형이랑 잤어? 와 같은 어이없는 질문이잖아. 이렇게 떠보는 건 아니지. 이재훈은 아까 혹시 그 스타킹이 수지께 아닌가 라는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수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너 서클에서 인기 많다며? 당연하지. 이 당연하지 한마디에 이재훈은 웃음 지은 지 2초 만에 다시 시무룩해져요. 그럼 남자친구도 있겠네? 수지가 이쁜 사람이니까 내가 불안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간보듯 떠보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 기분이 유쾌하진 않죠. 수지의 표정도 유쾌한 표정은 아니야. 수지가 남자친구 없다고 대답을 하니 이재훈은 시무룩한 지 2초 만에 또다시 웃음을 지어요. 그래서 신나니까 야, 너 그동안 뭐 했냐? 남자친구도 없고. 이런 장난을 치는데 수지는 넌 뭐 있냐?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사실 너를 좋아해.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는데 좀 섬뜩했습니다. 연석이 형이 능력 있고 인기 많고 근데 나쁜 남자야. 하지만 나는 연석이 형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취하는 게 이게 착한 포지션인 거야. 이게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착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서 착한 느낌이야.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 수지가 말합니다. 뭐 인기야, 연석이 오빠가 최고지. 근데 우리 서클에서 연석이 오빠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 말 하자마자 또 아까 그 미소 짓던 이재훈은 또다시 시무룩해집니다. 도대체 자살골을 몇 개나 놓는 거야? 뭐 잘생겼지, 키 크지, 돈 많지, 게다가 건축학과잖아. 이 말에 시무룩한 이재훈은 건축학과라는 소리에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에 잠긴 이재훈은 그럼 혹시 개론 수업 듣는 것도 연석이 형? 다시 시무룩해져요. 이제 이 씬에서 살펴봐야 될 게 좀 많은데 일단은 이재훈은 좋았다가 슬펐다가 2초 간격으로 빠르게 많은 감정 변화를 느껴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게 흔들 다리에서 누군가랑 같이 건너면 그 사람을 더 깊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 흔들 다리가 주는 감정의 요동이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에도 영향을 줘요. 재훈이도 짧은 시간에 많은 감정 변화를 느꼈으니까 감정적으로 강한 상태가 되고 이 순간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질 거고 그 순간에 함께 있던 수지가 더 애틋해질 거예요. 물론 이재훈 혼자 이러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이런 이재훈의 말투에 아까부터 좀 짜증나 보였던 수지가 더 빡쳐 한다는 거.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나도 빡쳐요. 약간 거울 보는 듯한 느낌이야 수지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재훈이 그럼 너도 연석이 형 때문에 건축학 개론 수업을 듣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에 수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럼 난 안 돼? 그래봤자 연석 오빠는 나한테 관심 없고 나 혼자 삽질한 거고. 실제로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인기 많은 연석이 형이잖아.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품을 수 있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잠시 그 연석 오빠에게 마음을 좀 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연석 오빠는 여자가 많이 꼬일 것 같고 혹시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면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 그 거절은 수지에게 굉장히 불편한 요소 로 보여요. 거절은 다 불편한 요소지만 수지에게 특히 참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지는 예쁘니까 그동안 미모로 겪을 수 있던 대우도 있을 거고 이재훈에게 아까 같이 가재하자 공평하지?
라고 되게 자신있게 얘기한 것도 있고, 이재훈이 돌려서 거절을 하니까 우리 동갑이니까 반말하자 라고 말을 돌리잖아요. 거절당하는 거를 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고, 이게 무조건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약간의 단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석이 오빠와 함께하는 불편한 연애, 좀 불안한 연애보다는 이재훈과 함께하는 안정감 있는 연애를 수지는 좀 더 선호하고 큰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재훈에게 호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니죠. 안정감에서 오는 호감도 중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아끼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장면은 뜨기 역할을 맡은 조종석 배우가 나옵니다. 이재훈과 술을 마시고 이재훈은 납득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여자? 아니 남자, 걔네 둘이 금방 친해지고 숙제도 같이 하고 자기 집 얘기도 나눴다? 그렇다면 여자애랑 그 남자애랑 왜 친해진 걸까? 아,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근데 그게 너지? 아니야. 야, 야부리 치려면 제대로 하던가. 어떤 앤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납득이가 해줬네요. 납득이 최고. 둘이 시골 어딘가에서 막걸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말합니다. 우리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난 건축하고 넌 피아노 하고 있겠지. 둘이 놀러 왔어. 나가지긴 하지만 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멘트를 쳐도 되잖아. 건축하고 넌 피아노 치고 이게 뭐야. 지금 있는 곳이 공기 좋은 평온한 시골이니까 여기서 같이 살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수지가 피아노 그만둘 거다. 제주도 학원 출신이라 서울에서는 시선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뭐 공감 이런 표현은 없고, 그럼 뭐 할 건데? 라고 재훈이가 답합니다. 아나운서? 그래서 라디오 DJ도 해보고 돈도 엄청 많이 벌 거야. 아나운서 돈 많이 버나? 적어도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걸? 그래서 이런 데 집 짓고 살아야겠다. 근데 네가 지어줘 공짜로. 이게 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걸? 이 말에 뭔가 자격지심을 느낀 건지, 내가 왜? 라는 표정으로 공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돈 많은 사람 돼야겠다.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지만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수지는 쪼잔한 놈이라고 말하고 장면이 넘어갑니다. 밤이 되고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둘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같이 앉아 있는데, 수지가 이재훈의 어깨에 기대어 잡니다. 근데 이거는 수지가 진짜 잘 확률보다 자는 척 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깨에 기대어 자는 게 일단 쉽지 않고 되게 예쁘게 또 자요. 수지에게는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입도 벌려지지 않아요. 입 벌리고 자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안 자는 거야. 이렇게 둘이 술을 먹고 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자는 척 하는 거지. 이재훈은 뽀뽀를 살짝 합니다. 수지가 살며시 눈을 떠서 이재훈을 봅니다. 깬 수지를 본 이재훈은 내가 뽀뽀한 걸 알고 있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놀란 표정으로 보는데 수지가 오줌 마렵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오는지 망을 보내요. 장면이 넘어가고, 어쨌든 뽀뽀를 했으니 뭐 싱숭생숭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납득이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게 키스야? 라고 하며 이제 그 키스는 막 비벼 같은 이제 명장면이 나옵니다. 납득이는 키스 강연을 마치고 이재훈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이 얘기를 해요. 철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걷기 내기를 하는데 떨어지면 손목 때리기를 하자는 거잖아. 근데 보통 사이에서 이거 안 하지 않나? 이거 손도 잡고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런 거지? 이재훈은 듣고 싶은 대답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는데 이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납득이가 대신 해줍니다. 그럼 뭐 할까? 뭐 아구창 날릴까? 납득이 짱. 다음 장면은 뭐 이재훈이 수지가 있는 방송반에 찾아가는데 좀 원하지 않았던 뭐 연석이 형도 있어요. 그래서 연석이 형 차를 타고 조수석에는 수지, 뒷좌석에는 이재훈이 탔습니다. 근데 이재훈이 그 뒷좌석에서 자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인기 많은 남자 옆에 조수석에 탔는데 잠 안 오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치가 엄청 보이고 연석이 형에게 정면 돌파는 할 수 없으니까 자는 척 하는 걸로 도망친 느낌입니다. 뭐 연석이 형도 살짝 걱정됐는지 뭐 살짝 떠봅니다. 재훈이 어때? 쟤랑 친해? 그냥 조금? 그러면 둘이 잘해보던가. 조금 친하다는데 둘이 잘해보던가는 왜 나온 거야? 어쨌든 그 말에 아니에요. 무슨.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걸 보면 수지도 약간 연석이 형에게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누군가랑 사귄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재훈에게도 호감을 갖고 있지만 유연석에게도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뭐 사람 마음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재훈에게 마음이 있다고 해도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못 느끼는 사람으로 뭐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수지의 그 반응에 연석이 형은 0.5초 정도 살짝 피식하고 그 뒤에서 자고 있는 재훈이의 티에 게스가 적혀 있는데
스펠링이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근데 수지가 그걸 보고 진짜네 하며 같이 웃고 이재훈은 눈을 감은 채 겉옷으로 자기 티를 가려요. 나중에 뭐 자기 오피스텔로 놀러와 라고 하고 수지는 뭐 그렇게 싫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이재훈은 갑자기 일어나서 저 여기서 내려요 하고 재빨리 내립니다. 수지가 사이드 미러로 뒤로 멀어져가는 이재훈의 등을 계속 쳐다보며 이 장면이 끝납니다. 아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재훈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걱정과 뭐 미안함, 처진 등의 뭐 처연함 뭐 그런 거를 느꼈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리고 좀 반성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재훈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재훈이에게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을 보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지 않았을까 뭐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재훈이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우리 강남으로 이사하면 안 돼? 이러고 있네. 스펠링 틀린 자기 옷도 벗어 던지고 엄마에게 이 옷 버리라고 화를 내네요. 근데 수지는 이사를 하고 이재훈은 수지의 이사를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에 수지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첫눈 오는 날에 뭐해? 첫눈 언제 오는데? 겨울 되면 뭐 보통 오는데. 그럼 우리 그날 만날까? 재밌겠다. 첫눈 올 때 너희 동네 그 빈집에서 보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 이럽니다. 이건 확실히 수지가 재훈이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확신을 했어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재훈이에게 확실히 다가가야겠다. 재훈이가 그 첫눈 오는데 뭐해? 라고 물어봐줬지만 그 답답한 말투를 시원시원하게 수지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이재훈은 뭐 그러던가? 이제 건축학 개론 수업이 종강이 됩니다. 수지는 종강 파티에 가요. 그런데 원래는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삐삐로 재훈이에게 연락을 보내는데 연석이 형이 나와서 종강 파티 가자라고 해요. 종강 파티기도 하고 또 선배가 가자고 하니까 재훈이는 또 연락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갔는데 거기서도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재훈이에게 연락을 해요. 연석이 형이 전화기 앞에 있는 수지에게 다가가서 여기서 뭐하고 있어? 술 한잔 해 하면서 술을 건네주는데 수지는 못 마신다고 해요. 이건 확실히 수지가 재훈이를 생각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지는 술을 잘 마셔. 이미 재훈이랑 같이 시골에서 낮술을 한번 했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술을 못 마셔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연석이 형은 포기하지 않죠. 선배가 계속 술을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것 같고 재훈이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수지 집 앞에서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난 더 이상 너랑 친구가 안 될 것 같아. 난 너 좋아해. 이거를 수지 집 앞에서 수지를 기다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지가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도 수지 연락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좀 살짝 꼬인 상태죠. 연석이 형이랑 수지가 이제 수지 집 앞으로 오고 그걸 본 재훈이는 숨어요. 누가 봐도 수지는 술에 많이 취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수지에게 연석이 형은 키스를 시도하고 수지는 그 취한 와중에도 얼굴을 돌려 피합니다. 그럼에도 연석이 형은 포기하지 않고 손으로 수지 얼굴을 잡고 뽀뽀를 시도를 하는데 수지가 거기서도 얼굴을 피해요. 연석이 형은 집에라도 들여다 보내자 라는 생각으로 수지 집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재훈은 한마디도 못하고 이미 들어가고 닫힌 문으로 소리가 나는지 잠시 듣고 그리고 나와서 택시에 정릉 가달라고 하니 늦어서 강북은 못 간다 라는 말에 화를 냅니다. 정릉 가요! 정릉 가요! 정릉 가! 빡친 택시 기사는 이재훈을 때리고 이재훈은 맞으면서 웁니다.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고 재훈이는 동네에 와서 납득이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납득이가 이 얘기를 듣고 수지를 쌍년 거리면서 욕을 합니다. 납득이가 욕을 하고 있으면서 재훈이는 근데 방에 들어갔다고 아무 일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솔직히 그 납득이 정도면 이재훈을 의심할 것 같기는 해요. 납득이가 눈치가 빠르고. 하지만 무조건 친구의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울면서 납득이와의 장면은 끝이 납니다. 아침이 되고 수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이제 재훈이가 만든 모형집이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것을 봐요. 아마 수지는 그걸 보고 아찔했을 겁니다. 장면은 현대로 넘어오고 집은 이제 다 지었어요. 엄태훈과 한가인은 둘이서 맥주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너 옛날에 집 지어준다고 약속했잖아. 말해봐. 너 그때 나에게 왜 잘해줬어? 나 널 좋아했으니까. 고백이야? 참
오래도 걸렸네.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냐? 그걸 몰랐을까? 너 나에게 키스됐잖아. 나 자고 있을 때. 재훈이는 이걸 좀 덮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재훈이도 이제 나이를 먹은 엄태용이 됐고 돌이켜보면 이게 누가 봐도 알 얘기를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소심했고 자격지심이 강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제 일부러 모른 척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태용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갈게 하며 이제 짐 들어줄까 하면서 짐을 드는데 이재훈 시절에 만들었던 모형 집이 한가인의 집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일이 다 떠올라 버리니까 이제 왜 날 찾아온 거야? 집 지어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런데 한가인이 유연석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 자기의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을 거고 그런 자기 모습을 마주치기 힘드니까 화가 난 게 아닐까. 한가인은 너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라고 말을 하며 둘은 키스를 하고 장면은 다시 옛날로 넘어갑니다. 수지는 이제 이재훈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합니다. 연석이 형이랑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치 죄인처럼 재훈에게 말을 거는데 눈도 잘 못 맞추고 말을 걸어요. 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재훈이는 수지에게 이 말 저 말 하다가 꺼져줄래? 라고 말하며 이 둘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어요. 이 영화를 보는데. 그리고 수지는 눈이 오는 날에 첫눈 오는 날인 것 같아요. 그 첫눈 오는 날에 보기로 했던 빈 집 안에서 재훈이를 기다리는 것 같고 이재훈은 집에서 이불을 덮고 울고 있습니다. 엄태훈과 고준이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한가인은 제주도에 가서 피아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집에 택배가 오는데 그 안에는 CD가 있네요. 그 CD를 한가인이 들으며 기억의 습작과 함께 영화는 끝납니다. 극중 중간에 이재훈이 납득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지랑 유연석이 어울려 보이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행복이 다른 남자와의 행복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듯 말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실제로 닥치니까 응원은커녕 온갖 자기 연민과 함께 수지에게 꺼져줄래? 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적당한 표현이 지금 떠오르질 않는데 사랑의 위선?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고결해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마치 사랑이란 포장지에 예쁘게 포장해 놓은 듯한 느낌. 오늘은 또 영화를 통해서 남녀의 연애 심리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진짜 너무 보는데 힘들었고 막 짜증나고 참.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